자,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들어갑니다. 전일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에는 일단 알테오젠. 음, 일단은 뭐 변동성 종목 기준의 주력주 이외의 흐름에서 수익이 뭐 잘 나주고 있어요. 오늘 기준에서도. 어제 기준에는 주력주의 슈팅이 뭐 어마어마했다라고 친다면 오늘의 기준에서는 주력주가 조금 쉬고 현대차의 낙폭이 저점 대비해서 많이 돌려졌는데 제가 이쪽 알테오전 쪽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현대차 26만 원 매수 사인을 라이브 방송에서만 계속 언급을 드리고 매수 사인을 실질 내드리지 못했는데 26만 지금 500원이에요. 26만 500원 1000원 1000원으로 1000원의 매도 전량이 있으니까 1000원 그렇게 해서 매수 사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당연히 27만 7,500원 신고가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주력주의 기준에 이제 현대차 쪽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그리고 지금 가격 메릿이 이제 뭐 월등한 쪽 기준 뭐 나눠 가지고도 설정을 또 잡아드릴 거예요. 일단 어찌됐든 현대차 기준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립니다. 잡아드리고 일단은 오늘 문자가 이제 뭐 한미 반도체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그리고 BH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매수세를 드렸어요. 그리고 현대차 기준도 당연히 이제 주력주의 기준에서 VVIP방 뭐 전체적으로 다 매수세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마지막 매수세인이 이제 22만 5천 원까지 매수세를 드렸는데 35만 주? 30만 주로 줄면 차익 실현 설정을 잡을 거고 40만 주, 50만 주 늘어나면은 계속해서 신규 편입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주력 포트폴리오가 마감 방송에 이제 한 번 더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뭐 13시 다 돼가고 있죠. 삼성전자 25, 하이닉스 35, 현대차 25, KB금융 5, HD현대일렉 5, 그 다음에 BH 5%. 시장이 오늘 저는 왜 빠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코스닥은 알테오젠의 초강세 흐름과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의 가격 강세 부분에 이제 코스닥은 0.73 강세고 낙폭을 좀 줄이긴 했어요. 유가증권 시장은 0.45에 2,650포인트, 70포인트, 2,670포인트. 올해 들어서의 그 시장 흐름,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뭐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니케이 호주 지금 뭐 비슷한 수준의 0.2, 0.4 조정이고 미국 쪽은 선물이 이제 일단은 강세. 자, 그렇게 해서 일단 BH 쪽 눌림폭 주력에서의 눌림폭이 5월 말 대비해서 좀 깊어요. 많이 깊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펀더멘털적인 부분 그리고 수급 부분 그리고 6월달 기준에서 이제 애플 쪽의 이슈 뭐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놓고 대처를 하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력주 기준에 삼성전자가 75,500원이면 매수한 내기로 했는데 주력주도 다 돌립니다. 돌려서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의 기준에서 뭐 차별을 두고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저점 대비 뭐 1%의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매수한을 드려요. 근데 현대차 지금 매수한을 냈고 일단은 삼성전자 쪽도 말씀드린 것처럼 75,700원 뭐 지금 어제 75,800원에 매수한이 나갔는데 75,700원이 보합이란 말이에요. 삼성전자의 매수한도 발송을 합니다. 지금 기준은 하이닉스하고 비교해서 원래 이제 6월부터는 하이닉스하고 5대5 비중 그러니까 30, 30으로 최소 범위를 설정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25, 35로 이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비중이 조금 더 높더라도 크게 뭐 무리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현재 저점 대비해서 뭐 0.5 정도 되돌림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이닉스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185% 그리고 작년 5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2차 전지 정리되는 물량만큼을 전부 하이닉스로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하이닉스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응?
그 수익 범위를 어떻게 잡은 거예요? 그 전에 지금의 삼성전자 해석하듯이 하이닉스 부분의 해석이 긍정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올 초까지도 전부 이제 뭐 좋은데 고점이다, 또 과도하다, 뭐 별의별. 응? 근데 결국은 올해 들어서도 뭐 60%에 달하는 폭등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의 눌림이거든요. 21만 원 찍고 나서. 근데 이제는 하이닉스를 버리자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와의 우위를 따졌을 때 아주 소폭의 차이지만은 삼성전자 쪽의 무게감을 더 두겠다는 거예요. 방한 포트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하이닉스 남들이 다 손가락질할 때 윤정도 덕분에 하이닉스에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라면, 그렇다면은 비중 범위를 슬슬 삼성전자로 이제 움직임을 주자. 거기서 만약에 실패되면은 다시 하이닉스로 집중하면 되니까 그 전략 부분을 쫓아와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쫓아와 주시고, 그 자동차 기준에서도 현대차에 대한 자신감은 꼭 갖고 계셔야 돼요. 현대차에 대한 자신감. 그래서 현대차의 현재 기준은 이제 26만 1,000원 공방인데 좀 전에 매수세를 냈고, 요 현대차 부분도 일단은 어찌 됐든 그 주력주 비중에서 25%를 채운다는 거는 그만큼의 실적이 검증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실적 검증을 메이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고 있다는 거예요. 마감 방송에서는 뭐 차트까지 다 보여드리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오늘 그 KB금융도 76,900원이 저점인데 거기서 이제 1% 돌리면 78,000원 정도, 78,000원 정도면은 매수 사인을 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8만 원 이하에서는 좀 편안하게 매매 기준 잡으셔도 무리 없어요. 펀더멘탈 대비 전체적인 흐름 감안.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일단 최대 포기 비중 이제 5%로 설정을 하고, 편입 기준 설정을 잡아놔서 이제 그 대처하고 있는 기준이 되는데, 일단은 29만 5천 원, 어제 오늘 이 정도 단가에 편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HD 현대 일렉은 일단은 5월 말 MSCI 지수 리밸런싱 물량 교환될 때에 정점에서 잘 정리가 됐고, 그리고 그 눌림폭에서 이제 편입되는 거니까 불편함이 없어요. 그죠? 불편함이 없고, 그 다음에 BH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짜증스럽죠. 굉장히 짜증스러운데 5% 비중에서는 그렇게까지 또 짜증스러운 범위는 아니에요. 5월 말 종가 대비 조정이 있는 거고, 지난주 수요일부터의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뭐 편입하고 나서 지금 손실 부분이 형성돼 있긴 합니다만 불편한 수준이 아니죠. 5% 주력으로 넣어놓고, 그러니까 주력 기준의 펀더멘털적인 부분, 그리고 수급 부분 전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가 좀 제한적인 거하고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1조 미만짜리를 주력으로 넣은 거는 지난해 5월 말 이수베타시스를 넣은 이후 처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수베타시스가 그때 당시에 150% 정도 월간 기준에 그 이상의 이제 슈팅이 나와서 14,000원에서부터 4만 원대 초반까지 올랐어요. 그 정도 변동성 확장 부분을 좀 기대를 하는데, 비중은 5%라는 건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거래 제한적이라는 거하고, 그렇게 해서 슈팅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그 큰 수익이 나온다 할지라도 벌써부터 예단해서 이제 뭐 너무 크게 비중을 갖고 하시면 안 돼요. 메타방은 적절하게 조정을 해드리는 거니까, 메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은 권해드리는 기준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맞춰서 대처를 우리가 하면 되겠고요. 오늘 12만 6천 주의 프로그램 매수는 약 0.4% 가까운 매수예요. 알테오제는 거래를 터뜨리는 과정 속에서 0.7% 가까운 매수가 들어오고 슈팅이 12%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기관 쪽 수급도 좀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죠. BH는 0.4% 들어오는데도 떨어지는 물량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어제 이제 비이성적인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슈팅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오늘까지도 눌러놓고 뭐 전저점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물량은 받아요. 받고 있고, 오후장에 뭐 되돌려 놓을지, 예? 혹은 뭐 내일 기준, 혹은 최악의 경우 이번 주 쉬고 다음 주에 뭐 슈팅을 줄지, 일단은 뭐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마감 이후에 수급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부정적이지 않다. 비중 유지하고 대처한다.
그리고 기아 부분도 어제 좀 강세를 강하게 떴는데 오늘 뭐 약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어요. 근데 얘도 실적 수급 완벽하죠. 그러니까 주력으로서 설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의 비중을 설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자동차 쪽은 현대차로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도 매수인이 중간중간 나가는데 그 조절만 하시면 돼요. 전체 비중에 대한.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이제 어제 14만 3천 원에 매수를 내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하나 정밀기계발 악재 요인은 그건 뭐 악재라고 볼 수도 없고 애매하다. 그것을 뭐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결론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욕심 같아서는 슈팅이 빨리 나왔으면 좋은데 겪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5만 원, 6만 원에 계속 들어가 있었고 올 초에도 뭐 그 가격대 기준 그리고 2월 8일 날 6만 1천 원에서부터 7만 8,500원 상한가까지 시가 총액이 5조 원대에서 6조 수준이죠. 6조 수준에서 이제 8조 수준까지 올라오는 하루에 그런 슈팅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17만 원 뭐 신고가 이런 흐름 속에 주말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쪽에 보도자료가 아마 첫 바다 보도자료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뭐 나온 얘기 가지고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거죠. 근데 차익 실현 욕구 터진 거 대비해서 이제 조정폭이 좀 깊은 거고 수급 논리 감안해서도 이제 그 정도 밀릴 만큼 밀린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14만 원 공방이 계속 있었거든요. 17만 원대 고점 찍고 나서 눌린 폭 14만 원 공방. 그러니까 그 정도 공방에서 이제 계속 맴돌다가 슈팅이 다시 뭐 사실상은 적은 수급의 슈팅이 나와준 건데 일단 가파르게 돌릴 거냐 이제 쉬어갈 거냐인데 쉬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차익 실현이 어차피 나온 거고 가파르게 돌려 올릴 만큼의 어떤 또 펀더멘탈의 개선폭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좀 고평가라고 그랬잖아요. 고평가. 그러니까 조정받은 게 과하다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그만큼 물량이 나왔고 뭐 수급이 막 들어와 있으면 빠른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고점에서 봤을 때 낙폭이 심한 거지 뭐 우리처럼 저점에서 잡은 물량이라면은 또 차익 실현 다 했고 재편입하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간 물량이 최고점에 잡은 물량이 이제 그 부분은 손절이 될 수가 있죠. 손실이죠. 근데 그 손실 부분을 확정짓지는 않고 유지하더라도 그러니까 14만 원이 14만 원이 이탈됐을 때 이번 저점이 이제 13만 8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훼손시키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신규 편입자 편입을 권해드릴지 아니면 손절을 할지 심사숙고할 거예요. 왜? 수급이 꼬이면서 이탈되면 그건 뭐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쉬어가야 되고 어제 내용이 약재다 이게 아니라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다.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수급이 계속 유입된다. 그러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 쪽에 뭐 그렇게 진입 장벽이 좀 높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정도까지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중립범위입니다. 중립범위이고 오늘 매수사인 내긴 했지만 거래가 이제 제한적이고 둔화돼 있어서 추가 매수사인 내지는 않고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맹신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한미반도체 끝내줘 이거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한미반도체 끝났다는데요. 이것도 아닙니다. 차분하게만.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뭐 5만 원대를 넘기는데 거래가 제한적이다. 그럼 그때 정리하는 걸로 하고 재편입은 4만 8천 원 이하, 4만 7천 원 이하 이럴 때 수급이 들어오는데 시장 영향이든 자체 눌림이든 그럴 때 이제 편입 기준. 그다음에 알테오제는 좀 엇박자가 나긴 했어요. 전체 매매 사인도. 근데 뭐 상관없죠. 일단은 전체 우리 5% 비중으로 갖고 온 비중에서는 31일 날 17만 1천 원까지 밀렸었어요. 좀 비이성적이었는데 일단 MSCI 지수 편입되고 편입 물량에 대해서 어떤 흐름이 나올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앞서 별도 전략을 잡아드린 것처럼 일단은 뭐 지금 기준에서의 수급 매매 기준은 오늘의 기준은 별거 없어요. 뭐 기준 잡고 있는 게 그냥 프로그램 수급에 보여지는 수급 범위를 논하고 있는 거니까 프로그램 수급이 만약에라도 30만 주 이하로 둔화되면 매수가 둔화되면 어느 가격에서든 고점 잡아서 매직 계산기 설정하고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거예요. 지금 중립입니다. 지금
22만 5천 원 넘기고 22만 5,500원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넘길 때 흐름이 일단은 22만 7천 원까지 찍을 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어요. 뭐 손바뀜이 됐든 뭐가 됐든 들어왔는데 그 규모는 제한적이 사실. 그리고 오늘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넘기고 또 뭐 다 좋은데 거래대금이나 또 누적 수급 범위에 있어서는 또 오늘 지금 수급 범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뭐 다 좋은데 고점 넘겨서 좋은데 0.7% 수준의 매수 들어오고 슈팅 범위가 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하자는 거예요. 매수는 했지만 리스크 관리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산 물량 손절할 수도 있다. 아니 10조가 넘는 종목을 12%까지 따라 붙었으면 손절도 고려하고 들어가는 거지 무조건 상한가 간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그리고 오늘 이 상태로 잘 마감하면은 내일 이후에 슈팅 또 횡보 이후에 슈팅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장도 긍정적으로 보고 수급 논리도 세 가지 수급 논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블록딜의 성공은 굉장한 재료가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악재인 것처럼 주가 조정 나오니까 결과론적인 해석을 해줬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녹화를 해서 올려놨고 두 번째 기준은 기관들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당연한 수순이죠. 에코프로 BM 또 HLB가 코스닥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전체 코스닥 시장에서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덱스 상품의 비중이 더 유입될 수 있다. 그거. 세 번째 기준은 MSCI 지수 편입되고 리밸런스 물량 들어온 패시브 자금의 물량이 공매도가 있을 땐 그게 대차가 되고 공매도로 바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공매도 금지이기 때문에 그 수급에 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HD 현대일렉이나 엔캠도 같은 범위에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알테오젠의 기준은 오늘 기준에서 여기서 맴돌 때에 최소 40만 주 또 50만 주까지 확장이 되면 최대폭 23만 원까지는 따라붙을 거예요. 왜 우리가 정해놓은 부분이 1%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최대 15%대까지 따라붙는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10%인데 장중 특별한 케이스가 뭐예요? 오늘 기준의 거래대금 최상위 지금 3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위까지도 올라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에서 1위 오늘 그렇기 때문에 15%대까지 따라붙는 것도 뭐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LG전자하고 오늘까지 이제 거래가 제한적이에요. 벌써 2%나 밀렸어요. 이렇게 되면 손절이 돼버립니다. 손절이 돼버리는데 일단 LG전자의 기준하고 오늘의 기준에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의 흐름을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을 갖고 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가져가는 누적 수급이 이제 원체 긍정적이니까. 근데 뭐 신규 지금 최근에 매수 사인을 드린 적이 좀 없는데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단은 뭐 갈등을 합니다. 이수냐 한미냐 이수페타시스냐 한미반도체냐 이제 BH냐 어느 쪽으로 압축할 거냐의 기준인데 지금 기준에서는 BH 쪽 눈에 보여지는 수급 범위 어차피 우리의 주력으로 넣는 쪽 주력 기준에서 설정 범위니까 일단 문자로 발송을 할게요. 뭐라고 발송할 거냐면은 아쉽지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LG전자 현재 가격의 정리 그다음에 BH로 이동 뭐 기준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삼성전자 혹은 뭐 BH 기준으로 이수나 한미도 상관없는데 지금 현재 뭐 기준점에서는 BH로 설정을 할게요. 어차피 변동성으로 이제 LG전자도 대형주지만 변동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LG전자 이렇게 해서 LG전자 다시 거래 터지고 슈팅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비중을 가져가지 않고 압축하겠다. 이 기준 뭐 손절이 되지만 이 손절 기준이 돼버리죠 이제. 현재가 10만 300원 보유 물량 100% 정리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뭐 현재로서는 좀 정리하고 정리해서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눌린 거예요. LS 일렉트릭도 가격 조정이 깊고 대한전선도 가격 조정이 깊습니다. 뭐 현금화해서 그런 종목군들 변동 나올 때 오늘 같은 날 어제 같은 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알테오젠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종목 소형 잡주가 아닌 그런 종목에서 변동성이 나올 때 빠르게 따라붙어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 그것도 불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은 BH 분량이 뭐 5% 이상이면 그대로 현금 기준 갖고 계셔도 상관은 없고요. 또 종목으로 가지고 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현금에 대한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BH 현재가 기준에 얼마예요? 24,000원 공방이 24,000원, 24,100원 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위의 종목 압축 전략 5% 비중 그렇게 해서 BH 거 요 밑에 거 가지고 올게요. 그냥 요거 갖고 와서 이렇게 발송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두 종목에 대한 압축 범위 한국전력까지 포함을 할게요. 일단 뭐 같은 업종군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기준 잡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국전력도 이번에 이제 정리를 하고 얘도 변동성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상은 한국전력 현재가 21,100원 추후에 이제 거래 수반되고 수급 더 월등해 치면 그때 이제 뭐 주력주로까지 넣었던 종목이라서 그 부분도 좀 놓고 보고 그다음에 아모레 퍼시픽도 정리합니다. 그러면 다 정리합니다. 기존에 이제 좀 예고를 해드렸던 종목군들 그렇게 해서 만도는 일단 오늘 기준에 이제 움직임이 일부 있으니까 만도하고 APR은 손바뀜이 계속 있어요. 그 기준에서는 조금 볼게요. 그 두 개 빼고는 일단은 다 정리를 해서 대처 기준을 잡을게요. 추가 편입이 아니라 얘도 뭐 2%, 2.5% 들어간 이후의 흐름에서 누적 수급도 있고 다 좋은데 일단 뭐 다 좋다라고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 아쉽지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가벼워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가벼워지고 상황에 따라서 뭐 알테오젠 내일 뭐 그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는 차익 실현 기준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력주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변동성 종목에 대한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 그 기준을 좀 잡아내갈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후 설정으로 오늘 수급 보고 추후 설정으로 다시 바꿔서 설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외국기관 매수가 어제 수급이 좀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찌됐든 (10% 수준) 거기까지 10% 수준까지 일단은 유지가 되고 있고 오늘도 손바뀜이 무지하게 있는 것 같아요. 매수하는 쪽, 매도하는 쪽 뭐 손바뀜 무지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찌됐든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수급 범위까지 감안해서의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좀 압축의 범위를 설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력주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알테오전은 뭐 기준 잡아드린 그 기준에서처럼 수급이 딱 멈춰 있죠. 멈추니까 위든 아래든 뭐 슈팅이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뭐 그러고 있어요. 일단은 오후장에 지금 이제 1시 넘어져요 흐름인데 그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여부 또 확인해 가면서 기준 잡고 대처하면은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이거 이제 그 영상 올리시는 분들이 기준을 명확히 잡아야 돼요. 어제도 보니까 이제 마감 방송 동영상 다 뿌려져 있던데 스트림 방송에서 이제 올라가는 건 뭐 그거는 그렇다고 쳐도 유무료를 좀 나누자니까 명확하게 저도 이제 뭐 혼란스럽고 올리시는 분들이 조금 기준을 잡자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오픈될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뭐 시장 상황도 월등히 변화되고 우리 포트폴리오가 월등한 또 수익 기조로 확장이 되고 그럼 또 오픈을 하는 거죠. 방송국에서도 오픈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종목별로는 뭐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처럼 슈팅이 나온 범위의 기준이다 그런 것도 뭐 다 그냥 오픈도 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녹화할 때가 차익 실현 범위까지 설정을 잡은 거니까 근데 안 밀리고 더 올라서 이제 위로도 더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차익 실현에 녹화하면 오픈을 하고 그렇지 않은 범위는 굳이 뭐 유료 영상을 무료로 다 오픈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링크 2개 올리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유료 방에 올리는 링크 하나는 일부 공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링크를 드린 분들만 볼 수 있는. 어? 또 하나는요. 그 유튜브의 유료.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 나서 이걸 오픈합시다 하면 이제 그때 오픈을 하면 되겠죠. 그죠? 네이버에서 이제 뭐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오시면 지금 알테오젠 링크 나왔나요? 알테오젠 링크? 응? 다 아직 업이 안 됐나? 알테오젠 링크 나오면은 유튜브 메인 화면에 알테오젠 링크 넣어주시면 되고, 그죠? 그렇게 하고 유튜브에 오셔서 하여간에 이런 영상들 여러분들 함께 보시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나도 포트폴리오 저렇게 구성해서 대처할래. 그리고 내가 성향에 따라서는 뭐 좀 공격적이다. 뭐 공격적이신 분들 많아요. 뭐 자산 규모 여부를 떠나서 나는 그냥 한 군데 집중할 거야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러신 분들 같으신 경우는 제가 권해드리는 부분은 이제 그나마 좀 기본적인 공부, 뭐 주식을 공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전체가 다 똑같이 그게 가능하다면은 북한이 왜 저러고 살고 있어요? 저녁 때 밤에 그냥 야 다 모여 미국장 공략합시다 이렇게 해서 매수 매도 그렇게 해서 외화벌이 말짱하게 하면 되잖아. 윤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그냥 집중해서 뭐 속단편으로 몰빵해서 북한 자산 다 들어가서 엔비디아 4천조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양시장 우리나라 다 합쳐도 4천조가 안 돼. 4천조가 뭐야? 3,500조 이런데. 엔비디아 한 종목이 4천조야. 근데 작년 대비해서 올라온 게 300%란 말이야. 그럼 그 300% 400%에 달하죠. 300%. 300% 그러면은 그 수익 내면 되잖아. 근데 공부해서 이제 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인 기준이란 말이에요. 제한적인 기준.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알테오젠에 우리가 뭐 만약에 우리가 1조가 있어 말도 안 되게 1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1조? 농담해라. 2007년도 윤정도 매매 사인에 움직였던 금액이 한 8천억 돼요. ELW만 800억. 레버리지 5배 잡으면 4천억이죠. 거기에 현금 자산이 한 4천억. 그리고 지금 우리 방 안에 있는 자산이 작지 않아요. 가장 뭐 자금이 좀 크신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시는 자금들 뭐 100억, 200억씩도 변동성 종목에 한 종목에 100억을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거는 이제 21년도 코로나19 때 20년도 뭐 21년도 이때 거래대금이 하루에 최고점이 44조까지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대금이 하루에 많이 살아났어요. 삼성전자 살아나면서 많이 살아난 건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래대금이 지금 기준은 얼마요? 13조, 14조, 15조 이렇게 되더라고요. 코스닥은 좀 줄었고 작년에 2차 전지 터질 때 코스닥의 기준이 얼마? 그때가 하루에 16조, 18조 터졌을 때예요. 2차 전지 터질 때가.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없는데 뭐 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0% 이런 수익 범위의 기준에서도 어떤 종목에서 수익이 저렇게 났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종목에서 하이닉스 현대차 8대2 이런 기준에서 저수익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계좌 수익 60%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뭐 독립해서 할 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부분과 함께 움직이셔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자산 규모에 맞는 한 분 한 분 규모를 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뭐 우리 방 전체 자산 규모도 작지 않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기준으로 대처를 하고 전체 차분히 보시면 뭐 나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포트 비중도 한번 이제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지금의 포트 기준 정리는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 나 손실인데 그 부분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기준에서 뭐 그 바로 전이 이제 뭐 HD 현대일렉이었는데 HD 현대일렉 이후에 10조짜리에서 뭐 어제 기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소 10에서 15%의 수익, 오늘 기준에 알테오젠의 기준, 오늘 기준에서만 최소 10% 수준의 수익, 그리고 뭐 누적적으로 뭐 2, 30%의 수익 범위들이 시가총액 10조 이상에서 쉽게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쪽에서 나는 수익도 못 내봤는데 하시더라도 나머지 쪽에서 이제 손절이 되더라도 손절 부분 확정하고 현금 마련하고 또 오늘 과도하다 싶은 조정폭의 종목이 있다. 혹은 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그럼 편입 기준 잡고 뭐 그렇게 해서 대처하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알테오젠도 어찌됐든 우리는 23만 원까지는 이제 따라붙는 걸 열어놨어요. 23만 500원, 1,000원 여기까지가 15%대 기준이라고 한다면, 근데 수급이 제한적으로 형성되면은 못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최소 40만 주 프로그램 순매수 넘기고 고점이 조금씩 높여진다면, 그러니까 22만 8천 원 공방일 때, 22만 8천 원 공방일 때 만약에 프로그램 수급이 40만 주 최소 40만 주 또 50만 주 이렇게 들어오면 매수를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는 관망하다가 오히려 슈팅은 나오는데 프로그램이 급격히 차익 실현이 나온다. 손바뀜이든 차익 실현이든. 그럼 우리도 거기서 따라서 비중을 줄일 겁니다. 전량 차익 실현까지도 매직 계산기 통해서. 그렇게 해서 오늘은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고 수급 범위 생각난 김에 수급 범위 좀 잘라 드릴게요. 왜냐면은 날짜 기준 잡아 드릴 테니까 장 끝나고 그 수급에 맞춰서 잘라 주세요. 그리고 어제 아까도 얘기했는데 어제 야간 근무 야간 채팅하면서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대충 본인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수정하세요 하면 그거 어떻게 알아듣냐고 상대방이. 예?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어제 원고에서 제가 수정을 했단 말이지. 뭐 제가 수정할 수도 있는데 원고 방송까지 갈 때까지의 기준에서 예. 빼뒀던 손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포트 구성에 대해서 음, 동영상 전략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방금 이제 우리 지화자 얼씨구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VIP 방에서 LG전자 손실 매번 전략 매도 때는 다 손실인데 확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잖아요. 근데 이제 매번 강조드리는 것처럼 주력주 포트폴리오 이제 일단 채워놓으시고 거기서는 지금 뭐 수개월 이상을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게 지금 다 수익 범위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 뭐 주력주에서도 뭐 그냥 6종목을 15%씩 채우세요가 아니잖아요. 응? 지금까지의 기준에 하이닉스 비중을 월등히 한미반도체 센 건 알겠지만 걔는 5%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익 종목이나 이런 쪽의 기준에서는 변동성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타이트하게 더 빠르게 대처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늦게 대처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응? 그죠? 끝자락에서 또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더 놔두면 돌릴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변동성 매매의 특성상 뭐예요? 예를 들면 오늘의 기준에 HD 현대일렉도 있고 BH도 있고 또 이수도 있고 뭐 HLB 뭐 수급이 다시 들어왔나요? 찔끔만큼 더 들어오면서 15만 주 아까 30만 주까지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있고 다 볼 수가 있어. 근데 제일 센 놈이 누구예요? 알테오젠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알테오젠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방금 말씀드린 종목을 정리해서 알테오젠을 사야 되겠죠. BH가 과도하게 밀렸다라고 알고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럼 방금 말씀드린 종목군들을 일단 정리해서 들어가자는 거예요. 현금이 지금 없어. 그럼 일단 정리하자고 말씀드린 종목을 정리하자. 난 현금도 있고 종목이 있어. 그러면 갖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주세요. 응?
지금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다 갖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이제 구성 범위 그거만 좀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주력주도 따로 잡아놓은 거고 그다음 이제 수익 종목 본 거고 그리고 오늘 어제 또 중간 중간에 집중할 수 있는 종목이 형성돼 있을 때 그 집중 범위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해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원고 우리 쪽 작업하는 분 기준에 이제 원고 부분을 좀 설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잠시만요. 일단은 어제 야간 방송에서 이제 그 모니터링하는 직원분한테 전달을 하라고 말씀드린 게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본인이 알 수 있는 대로만 써놓으시면 안 되고 원고 작업자가 알 수 있어야 수정을 해놓지. 오늘 밤에 보면 또 수정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그 차트를 잘라서 올려놔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전달하는 분 기준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목 앞으로 가지고 나갈 때 하이닉스 이렇게 가지고 나간 것처럼 종목을 바꿔야 된다의 기준하고 또 어제 기준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수급 범위가 날짜가 다 틀려져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다시 잘랐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날짜가. 그래서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잘라놨는데 이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 방식. 이런 단순한 거는 원고 작업자는 원고 작업을 하고 다른 분들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건 잘라 주셔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결론은 12월 6일부터인데 이게 11월 1일부터 어느 시점에선가 그 잘못 형성이 돼가지고 11월 1일부터로 이게 형성이 돼 있었다고. 근데 정확히 따지면 12월 6일이에요. 그래서 요 날짜에 이제 다시 자를 때 수정하면 되고 요런 거 왼쪽에다가 다시 원고 작업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원고 작업하신 분이나 이거 잘라주시는 분 기준에서 기간 수급이야. 그러면 현재 기준의 기간 수급 요게 이제 날짜도 요것도 날짜는 제대로 돼 있었어요, 어제 거.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보험, 기타 금융 요 매수 누적 매수 순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 이거는 누구나가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고 본인들도 알아들어서 이렇게 해주셨어. 근데 이게 조금씩 바뀌겠죠, 그날 누적적으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럼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어제 원고 기준에 고생해서 잘라주셨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제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화면 캡처해서 올려놓고 이거 뭐 바꾸래요. 얘기를 못 알아들었으면 뭐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바꾸래요. 우리 바꾸라고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화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거 뭐 순서대로 하래요. 뭔 순서대로인데. 결국은 본인도 기억을 못 할 거 아니야. 나중에는 방송 끝나고 나서. 그리고 방송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방송 끝나고 나서 나도 방송 들어가야지. 그게 아니야. 맨 끝에는 그러면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글 올릴 때 맨 끝에 올려놓는 것처럼 맨 끝에 뭘 줘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방송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 뭐 하자는 거야. 그 내용도 지금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뭔 소리예요 하면 안 되고. 보여지죠. 기간 누적 수급이 풀었으면은 누가 샀는지 매수 순서대로 좀 잡아달라고 한 건데 연기금 17만 주 팔았습니다. 저게 뭐가 도움이 돼? 그 얘기한 겁니다. 그거 원고 작업하신 분이 지금 들으셨으니까 이해하고 장 끝나고 저런 수급 자르는 거 있으면은 뭐 오근무자한테 뭐 부탁을 하든 해서 저런 식으로 잘라서 주시면 돼요. 오늘 기준에서는 어차피 알테오젠의 기준을 잡아서 올려드릴 건데 알테오젠이 지금 누적 수급이 뭐 잘려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누적 수급 범위를 보면은 월봉 기준에서는 이제 작년 기준 그리고 이제 주봉 기준에서는 올해 기준인가요? 하여간에 그렇게 이제 잘라서 올려드릴 건데 작년 기준이라고 한다면 7월부터 그냥 잡으시면 될 거예요. 작년 기준에 뭐 예를 들어서 자르는 거는 장 끝나고 잘라주세요. 제가 자르지는 않을 테니까 7월 1일부터 그냥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적 수급 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들 쪽의 기준도 자를 것 같으면 기간까지만 자를지 아니면 투신
뭐 금융투자까지 자르려면 요 순서에 맞게 자르시고, 투신 금융투자 넣기가 귀찮다 그러면 기간까지만 딱 해서 자르시고. 원고 작업하신 분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요게 이제 월봉의 기준에서 7월부터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주봉 기준은 올해 들어서 기준에서 땡겨 놓은 거죠. 2월부터 땡겼나요? 주봉 기준은 여기서만 잘라 주시면 돼요. 5월 이후. 아까 일봉에서는 뭐 수급을 일봉 수급이나 뭐 주봉 수급이나 주봉으로 해서 아까 잘라드린 차트에 5월부터니까 5월달 수급을 좀 한번 볼게요. 고르게 매수를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올해 이게 이제 그 MSCI 지수 편입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5월 14일부터네요. 굉장히 뭐 짧은 구간인데 5월 14일부터 누적적인 수급 범위에 뭐 오늘 것까지 이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칸에 뭐 기간까지만 하든 상관없으니까 기간까지만 하든 이렇게 다 하시든. 근데 기간까지만 하세요. 그냥 기간까지만 잘라요. 나중에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알테오제는 기간까지만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자르는 경우는 예를 들면 이수페타시스처럼 매수가 들어왔는데 뭐 예를 들면 올해 1월 22일부터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누적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기간이 다 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기간이 긍정적이다라고 해서 이 순서대로 잘라달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경우는 그 샘플을 제가 그래서 한 번씩 잘라 놓으니까. 알테오제는 그냥 기간까지만 자르면 돼요. 그리고 뭐 BH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4월 24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 이제 뭐 저도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데 4월 24일 이후에 기간들이 어때요? 상당하죠. 지금 다 사.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누군가가 매도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이 전체 추이 추세를 훼손시킬 만한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뭐 투신이 매도했고 사모펀드 단기 성향의 사모펀드가 좀 매도했고 외국인이 조금 찔끔 매도했고, 그러면 누적적으로 볼 때 이 누적 수급이 투신이 100만 주 단위 아직 남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매도해서는 자기들도 손절이 될 텐데요. 그죠? 그다음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죄송한데 물 좀 하나만 주세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일부 뭐 9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만 다 패고 나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한 군데서 사는 거하고 이렇게 고르게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해석을 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7월 1일 월봉 기준에서는 07월 01일까지 알테오젠,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는 아까 5월 며칠이었어요? 14일이었나요? 다시 봐야 되나? 아유, 저도 헷갈려. 알테오젠 지금 그 다시금 고점을 넘기는 그 흐름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37만 주고 뭐 2만 주 정도 더 들어오면서 이제 뭐 변동률이 1%씩 더 높아지는 건데 22만 8천 원 뭐 그 정도 수준일 때 한 40만 주 정도 들어와 있으면 매수 사인을 또 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매수 사인을 내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5월 14일인 거죠. 5월 14일 맞네요. 그렇게 해서 수급 범위 자르는 거는 7월 1일, 5월 14일 그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 올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잡으니까 슈팅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슈팅이 나오더라도 그 규모에 맞는지도 고민을 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